역성장. 안녕하십니까? 조조의 투자 한방입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은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직전 분기 대비 잠정치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한 것입니다. 교역 조건 악화해외 배당 증가 겹쳐 실질 국민 총소득이 1.4%나 감소하였습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늘었지만 원유천 연가스 석유 제품 위주의 수입 증가율 1.6%의 수출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6% 늘었지만 1분기 성장을 주도한 건설 투자 1.7% 하락,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1.2% 축소, 민간 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부터는 내수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최근 소매 판매 자체는 부진했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웃돌고 있고 서비스 생산 지수도 2달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등 기업의 신유형 민간 장기임 대주택 사업 참여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장기 사업 유지를 위한 취득세 중과 적용 면제 등 세제 감면 카드도 꺼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최소 20년 이상 장기로 운영토록 해 민간 시장에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통로를 신설하여 10년간 10만 가구 수준의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 한 채 갖는 꿈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가산됐지만 이달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고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고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가구만 받을 수 있게 해 대출을 통한 세안고 매매갭 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줄지 않는 가계대출과 관계가 있습니다.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 3,642억 원으로 지난 7월 715조 7,393억 원보다 9조 6,259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68조 6,616억 원으로 7월 말 559조 7,501억 원보다 8조 9,115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1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보증금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됐고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피해주택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미국 시장의 진정으로 1.2% 오른 2,6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0.5% 하락한 36,8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매우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 톱니 펀드스트랩 창업자는 향후 8주간 주식시장이 다소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부진한 달인 9월을 보내며 지수는 7%, 10% 하락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중요한 경제지표인 8월 ADP 민간 고용, 2분기 비농업 생산성 단위노동 비용 확정, 미국 8월 마킷 제조업 PMI 확정, 8월 ISM 서비스업 PMI 발표합니다. 만약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업 PMI도 예상치에 못 미치면 시장은 또 한 번 출렁거릴 것입니다. 주식 오버나잇은 가급적 자제하고 코덱스 인버스 ETF로 해지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조조의 투자 한방 조영무가 전해드렸습니다.